어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아닌 전국이 뜨거운 관심과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6월 8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두 번째 제62차 회의입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대회선언으로 제62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62차 최고위원회 회의 시작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법정 부족을 보면서 상당히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선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 살인보호 개선 개입과 또 남북 정상 대화로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 기관들의 전방위적인 개선 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지른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의 묘장이며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오히려 죄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녹음 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준다고 구설을 치면서 회유하는 내용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흥분일 정도입니다. 또한 김영남 법과 관련된 발언은 정치인 모두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영남 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동의로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과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의 안전기준이 크게 높아졌고 기술 수준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건설 당시 수명이 30년으로 결정된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수명 3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반대해 왔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적인 폐쇄와 해체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1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의혹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몇 가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해서 투표 가치의 평등과 대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권력 독점에서 비롯되는 비리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어저께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서 이 점은 앞으로도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사상 최대치로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세수 결손 규모는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8조 6천억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 2012년에 2조 8천억 원, 2013년에 8조 5천억 원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잉여금도 3년 연속 적자, 특히 세계 잉여금 적자는 매우 드문 사례고, 그것도 3년 연속 적자는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재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5, 6조 수준이었던 세출 불용액이 13년도에 18조 1억 1천억 원에 이어서 14년도에 1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부족에 따른 당연한 결과고, 주로 하반기 정부 지출이 줄면서 2014년 3, 4분기에 0.9%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0.4%로 급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년 연속 세수 결손 및 세계 잉여금 적자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 그리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고, 그것이 실패한 정책임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주로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강하게 보수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재벌 대기업 금고에 돈만 쌓게 하였고 양극화만 심화시킨 결과가 입증됐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은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만성적인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세 철회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그 답이다. 다시 한번 이 점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먼 나라 얘기하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가업 상속 감면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인즉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과세 정책을 입법하는 데 입법자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재산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비례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의 최저임금, 지출 총액 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행정자산 지분의 50%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런 독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이미 독일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업 상속 공제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재산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다. 바로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윤호중 의원께서 현재 이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층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층세에 분노한 국민들의 약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5조 8천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1조 원 이상의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벌써 서민들, 국민들에게 배신 행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인하했던 법인세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흠쩍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증세를 언급하면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라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서둘러 차단하는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작년에 1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의 결과입니다. 서민 증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드디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증세, 청와대는 증세 반대라는 맹원탕을 오가는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각하겠습니까? 고래 싸움만 계속되며 서민들은 새우등만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 증세 문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사회 대타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양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저히 국무총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보다는 해명과 개호각성, 사과, 송구, 죄송, 번지를 한 언변으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 외압 녹취록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총리 자질은 가히 공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언론 통제 수준은 독재 시대를 연상하는데 이런 분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언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이 갑니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도덕성이 결여된 권력은 국민에게 재앙이고 흉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수, 총장 만들어준 사람이 만약 총리가 되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 당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 총리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판단하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인내해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할 차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그림은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닷새 남겨둔 이른 아침 시각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댓글 사건은
진실이었고, 그리고 국정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 대선 부정선거였으니 꿀부른 부분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 이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이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날이고, 또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증거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 발견된 날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부산 서면유세에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낭독한 날이긴 합니다. 이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검찰 고발이 있었던 날입니다. 대선의 표심을 왜곡하고자 했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름 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거법 적용을 하지 말라는 등, 구속을 지키면 안 된다는 등 불법적으로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개입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 또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망이 높습니다.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한마디로 5가지로 말씀드리면 인생관은 대가주의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대가를 주겠다 하는 대가주의의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적 관점에 보면 불공정, 거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임하는 전술적 관점으로는 발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관점을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해당됩니다.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제2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자, 반헌법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 반성 청문회, 사과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에 오늘 입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격 인사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동일 편파 방송의 줄임말인 종편에서 저희 반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동원하면서 우리의 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우리의 실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정병환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첫 회의는 개인사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 당대표에 나섰던 박지원, 이인영 후보, 그리고 이목기, 김경호, 박우석 후보에게도 신중한 의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청산해야 할 우리 안에 적폐가 드러났습니다. 개파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파 패권주의와 배타주의입니다. 여의도에서만 편을 가르는 것이 또 모자라서 당원과 대의원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당의 단결을 위해서도 당원들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도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집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화합과 단결입니다. 둘째는 개파 패권과 배타주의 청산입니다. 셋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상식 정치의 복원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갖추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이번 전당대회가 지도부에 남긴 실버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표께서도 개파주의 청산을 약속한 만큼 저도 함께 힘을 보태고 이번 지도부가 성공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첫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첫날 박정희, 이승만 교수 참배에 대한 이견이 최고위원회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참석을 자체를 못했습니다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전략과 방향 설정에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통한 통합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정희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해놓고 하는 참배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일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양좌양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합리적 일관성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정권과의 전면전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박 정권이 파탄내고 있는 민생 파탄과의 전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제1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정권과의 정치적 전면전은 내년 총선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기 전면전은 국민만 불안할 뿐이고 오히려 민생 파탄의 박 정권에게 구원의 가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대여 방향과 당론 전략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여 전략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공동에 합의된 노선으로 또 대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계신 지난 6월 말 김명수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는데 어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녀와 손자의 건강보험료, 병역 의혹, 논문, 허위 학력 기재, 특혜 채용, 장남재산, 한재 강령, 언론 통제와 회유 발언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양파 껍질처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역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 회유하는 이완구 후보자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 불량 완구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이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 대신이다라고 하는 바라는 적반하장입니다. 관배세 인상, 13월의 세금 폭탄, 이것이 모두 서민 꼼수 증세인데 그럼 서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서민 증세는 당연한 일이고 부자 증세는 국민 배반이라는 인식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 강제 철회 없이 경제 활성화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세수 결손 만회하고 재정 적자 해소하고 그것으로 복지 지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월성 1호기 그 수명 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강행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파다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약행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성 원전 폐쇄 관련한 논의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실 논의 과정에 그런 관행이 즉각 중지돼야 되고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그 폐쇄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동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유죄 판결은 하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사건의 실체적 그 진실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지로기마의 부실 판결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지금 뒤흔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실 판결이 2심에서 바로 잡혔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의 공정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어서 이런 부실한 판결이 다시는 있어야 되지 않고 이런 부실한 판결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언론의 취재와 편집에 대한 개입의 그 증거들은 방송법 제4조 2항에 규정되고 있는 방송 평등에 대한 규제나 간섭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위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완구 사태의 근원은 숱한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총리 대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무책임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지금 끝나기도 전에 새 총리의 내각 추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누리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인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여당이 그동안 여당도 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여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국회의 의무를 주장하던 그런 그동안의 여당의 입장과는 굉장히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청와대 철저한 나팔수로서 아직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했다는 말씀.